그러니까 이게 내가 쇼핑으로서의 행위로 끝난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마음까지도 뭔가 내가 뭐 보상을 해주고 싶다 해야 되나? 브이를 리모컨 혼자서 귀신이 있나?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보상해주고 싶은 어떤 이런. 네, 왜냐면 가지도 않는데 그냥 그분의 음, 마음도 너무 고마웠고 애가 음, 예뻐서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뭔가 음, 바라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음, 올 때마다 애기 간식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런 인사하면서 제가 한 30만 원어치를 샀거든요. 오, 많이 매상 올려드렸어요. 아, 하루 그런 것도 매출 이상으로 파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근데 오픈 멤버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 아니 그랬을 의미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음, 웃으면서 그러고 왔거든요. 음, 정인이한테도 그냥 정인은 이래 이래서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엄마 음, 이렇게 돈 써서 기분이 좋아. 그냥 그랬더니 정인이가 같이 수긍을 좀 하더라고. 그랬구나. 정인이도 보니까 이렇게 그 동물에 대한 애착? 이런 게 네,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그래서 예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결이 굉장히 순수하다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너무 순수하죠, 선생님. 음, 음, 음. 항상 마칠 시간쯤 되면 카메라가 꺼져 있어. 어, 그러면 개구리 이거 물 주는 시간이라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자기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른 친구한테 그 화면이 방해가 되니까 일단 화면을 끄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음, 아는 거야. 지금 정인이는 개구리 물 주는 시간이야. 그래서 되게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들과 그 동물들과 공감이 되는구나, 얘가 교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엄마도 그런 거에 대한 나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작은 내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소하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평소 그 이전의 나의 어떤 모습과 지금의 내가 그 이전에 제 처음 만났을 때 갈구했다 그랬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든지. 근데 다른 사람들과 그런 대화가 하기 힘들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많은 갈래의 생각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어떤 일상들이? 그런 일상들이 되게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음, 그 와중에 이번 주에도 엄마는 아주 사소한 결정을 물어보러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를 하셨거든요. 음, 저희 집에 청소 도와주시는 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음, 보이금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주제였는데 음, 엄마는 이제 그걸 계속 물어보시고 저한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오늘 아침까지 전화 온 내용은 그래서 내가 음, 20만 원을 줬어. 음, 이 음,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너무 사실은 정말 아직도 제가 이게 기준이 없는데 이게 음,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할까? 엄마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음, 나는 왜 이렇게 지겨울까? 그리고 음, 엄마는 왜 이렇게 물어볼까? 그러니까 음, 엄마를 보면서 저를 투영했던 거예요. 저도 항상 누군가한테 뭘 확인받고 물어보는 음, 걸 좋아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싫은 음, 거예요. 왜 음, 내가 선택해야 하고 내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걸 음, 뭐든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음, 거기서 너무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고됐어요. 엄마가 음,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게 살가운 딸이 점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음, 아니, 엄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물어보냐고. 그러면 뭐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럼 좀 물어보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선생님. 내가 아니 그럼 오늘 줬으면 됐지 뭐 그걸 또 나한테 전화해서 말을 해. 그러면 좀 말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음, 말씀하시고 음, 음, 제가 먼저 수업한다니까 아유 내가 지네 집 갈까 봐 수업한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음, 못 오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먼 훗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음,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싫을까? 음, 진짜 이번 주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이거 백만장자 시크릿은 다 읽었는데 진짜 많이 읽고 싶었는데 약간 좀 멈췄거든요. 음, 그랬더니 되게 예전에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느낌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으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약간 음, 내가 텅텅 비어져가는 막 그런 느낌도 있고 내가 음, 책에 집중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음, 오히려 음, 저번 주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좀 아직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건가? 그런데 그냥 물어보지 않고 제가 판단하고 그냥 자꾸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스스로한테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원하는 건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찾아가는 느낌? 음. 혼자 엄마가 대화를 할 상대는 있으신가요? 평소에? 요양보호사님이 24시간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그 대화의 질이 딸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저랑 대화의 질은 정말 사소한 얘기를 하러 전화하시는 거거든요. 음. 그 이거를 사소한 일이 엄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음, 무슨 옷을 누굴 줬다. 뭐 이런 거예요. 항상 옷 얘기, 음, 그다음에 옷을 수선해서 입는 얘기. 음. 그냥 제가 너무 반하고 싶은 주제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잡담을 하고 싶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하려고 그런 주제를 꺼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가? 어때요? 엄마를 생각하면? 엄청 크시죠. 음, 엄청 크시죠. 아빠가 계시지만 두 분이 공감이 잘 안 되시고 삶이 너무 달랐어요. 음, 근데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그냥 아빠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실 때 엄마도 좀 세상을 썼어야 되는 건 아닌가. 너무 교회에만 빠져서 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하고 약간 그랬던 삶이 너무 두 분이 이제 달라진 거죠. 음, 엄마는 태생이 의존적이신 분이고 음, 공주님이시고 음, 아빠는 진짜 헤쳐나가시는 분인 거예요. 음, 하는 제가 보기에 정말 두 분이 맞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오시니 나이가 드시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한 음, 공간에 있지만 따로 엄마는 있는 듯이. 엄마는 나만 봐주기를 바라고 음, 아빠는 본인이 엄청 계속 배우시는 분이거든요. 음, 지금도 피아노 음, 레슨도 받으시고 막 음, 엄청 진취적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음, 아빠가 보기에는 엄마가 엄청 답답해 보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음, 몸이 아픈데 그렇다고 못 걷는 정도도 아닌데 못 걷는 사람처럼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들이 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또 본인대로 그런 게 자립이 안 되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답이 없는 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독립적으로 살라는 말이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외롭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평생 엄마 옆에 있는 게 내 진짜 사명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 한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음. 나는 너무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엄마랑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려오는 느낌이니까. 엄마랑 있으면 멈추는 느낌이 들고 음, 나는 너무 발전하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고 넓은 세상도 보고 싶고 여태까지 못했던 거 다 하고 싶은데 엄마랑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간 떠나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나도 내 인생을 살긴 살아야겠다. 제가 엄마랑 옆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엄마의 마음을 항상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음,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러 다닐 정도로 너무 사는 게 답답해가지고 내 음, 음, 인생이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하죠, 또. 그치. 너같이 부족함 없이 사는 애가 어디 있다고. 뭐, 네 음, 인생에 음, 그 정도 뭐 시련도 없냐, 뭐, 막,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좀 부모를 떠나서 살아봐야겠다. 너무 42년을 지금 엄마, 아빠랑 정말 떨어져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아빠는 좀 강압적이시다 보니까 남편도 약간 장인어른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중간에서 저도 엄청 그걸 조율하느라 힘들었고 음, 엄마는 나를 의지하고 막 이렇게 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음, 제가 정말 오롯이 한번 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남편한테도 오롯이 우리 가족끼리만 한번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남편도 스트레스 엄청 심했었거든. 저희가 한 10년은. 음, 지금도 뭐 없진 않고. 너무 이제 잘나가지고 다들 이제 음, 남자들은 너무 잘나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고 엄마는 너무 공주라서 그런 게 있고. 음, 그러니까 선생님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제가 아무리 많아 뭐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행복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음, 또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런 거를 막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랑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공부는 지만 하나? 막 잠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교회 일도 많이 못 못 하시겠네요. 하시죠. 예. 그리고 저번에 그 미술 심리 그거 하는 거는 지금 예약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너무 인생에 목표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음, 소소하게 음, 그런 게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의지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음, 루틴을 만들어 드리려고 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 엄마 파킨슨이 있으시니까 음, 도의 수업 이렇게 흙 같은 거 만지면 좋고 그다음에 꽃꽂이 같은 거 좋고 소근육이 잘 안 되니까요. 많이 이제 음, 떨림이. 음, 그래서 제가 음, 그거를 다 물어봐 하고 미술 치료도 갔는데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음, 안 했는데 얼마 뒤에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리가 마감이 됐고 또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이제 음악 감상을 이렇게 클래식 듣고 있으면 좀 마음 편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음악 감상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힘들다고 세 번, 네 번 중에 세 번을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음, 도예 수업은 이래서 싫고 뭐 그런 미술 선생님을 개인 과외로 집으로 불러보자 했더니 집으로 오는 건 싫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엄마도 본인이 원하는 걸 절대 스스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음, 해주려고 해도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는 생각이 없다. 음, 파킨슨 환자라고 다 저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음, 그렇다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집에만 있어서 옷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죠, 아침부터. 좋아하는 옷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 아, 그런 게 옷 얘기라기보다는 옷을 그럼 저한테 사러 가자. 옷을 사러 가자. 이 옷이 예쁘네, 저 옷이 예쁘네. 음,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음, 그런 패턴으로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고, 뭐 결국 그런 많은 엄마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제대로 서야지만 그런 것도 이제 내가 받아낼 수가 있잖아. 그죠? 지혜님이 받아낼 수가 있다고. 어. 그래서 그 어떤 건지는 뭐 제가 다 경험 안 해봐서 다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것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속에 내가 온전히 나로서의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 힘든 그 가족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굴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으로 내 어떤 온전한 나를 끄집어내기가 힘든 구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짧게지만 나를 그 하는 동안에는 나를 좀 이렇게 떼놓는 네. 것밖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도피처가 없잖아. 없어요. 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다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사는 게 아니라 24시간이잖아. 네. 그러면 24시간에서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 빼면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 뭐 6시간, 7시간 잔다 치고,
그러면 17시간이죠. 그러면 16시간이라고 치면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이 16시간이야.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서 얼마의 시간을 그거에 대해서 부딪힘을 해야 되는 시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서. 1시간? 뭐 통틀으면 1시간이겠죠? 전화 계속 오는 거 뭐 합치면? 다 합치면 1시간. 네. 그러면 1시간을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한다고 생각해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지연님이 힘든 건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는 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했을 때 나머지 15시간을 할 때도 그 잠재되어 있는 찌꺼기가 나를 자꾸 그걸 불편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내 시간이 있어도 나를 만약에 내가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가. 그러면 2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이잖아. 나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여기 와서 나는 보상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이유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 대신에 아, 신난다. 내가 이제는 이 생각을 안 하고 2시간 온전히 나를 만날 수 있겠네? 이 생각과 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만나도. 내가 영어 수업을 한다. 그러면 뭐라도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뭐 인문학 공부도 있고 영어 공부도 있어. 근데 또 이렇게 뭐가 오면 내가 좀 지쳐. 그치만 영어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네. 이렇게 만나는 것과 일단 영어 공부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잖아. 그러면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게 나는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을 거야. 내가 평소에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방해받는 시간들을 내가 만나는 내 시간에는 내가 그 생각을 차단해야지. 그리고 재밌고 즐겁게 나를 만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나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내가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 시간을 할 때는. 근데 방금 5분 전에 엄마 전화를 받든지 뭔가 가족의 뭔가 내 불편한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5분 뒤에 영어 수업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잠재되어 있는 게 자꾸 나를 짓누르면서 또 수업도 하는 거야. 근데 마치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쿨하지 못해요. 뭔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를 해소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했긴 했는데 뭔가 또 이건 어떡하지라는 또 생각도 계속 하죠. 계속 하죠. 그러다 보니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서. 근데 정인이랑 아까 그 가게에 가서 오픈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 마음을 담아서 갔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인이한테 막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정인이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도 되게 기쁘고 그 30만 원이라는 돈을 썼지만 되게 의미 있는 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소에 내가 쇼핑하는 모습과 다르게 뭔가 아이에게도 해줄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순간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면 엄마의 그런 어떤 옷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다고 봐야죠. 근데 거기서도 엄마 거를 하나 사드리려고 골랐다가 결국은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시켰다고는 말 못하는데. 그래도 불편한 감정으로 고른 건 아니잖아. 네, 그랬죠. 근데 엄마 옷을 안 산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뭔가 엄마의 어떤 불편한 나에게 오는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딸로서 내 마음에서 엄마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니까 안 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거 사서 엄마한테 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시간을 쭉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내 어떤 마음의 어떤 컨디션을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막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샘솟는 에너지가 생겨요. 네, 맞아. 아, 그래? 아, 이거 이렇구나 하면서 막 잠자고 있던 세포들이 막 되게 좋아가지고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우는 느낌이랄까?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 다운이 돼버리면 이렇게 뭔가 무거운 게 꽉 눌러버리면 이 세포들이 자기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운되는 기분이 계속 쭉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입지하라 중에서 구용이에요. 구용은 289페이지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바로 쓰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9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여기 보면 율곡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율곡은 이렇게 나쁜 옛 습관 8가지를 나열하면서 이것들은 입지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므로 용맹스러운 마음을 발휘해서 마치 단칼로 뿌리를 잘라버리듯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 그렇게 삶에서 이를 완벽하게 뿌리 뽑은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문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네. 잠깐만요. 이 말은 아까 그 상황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정인이랑 옷을 사러 갔을 때 엄마의 감정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안 넣고 갔잖아요. 그때 나의 컨디션과 내가 그 상황을 나 속에 집어넣었을 때 나의 컨디션이 다르죠. 그러면 그 단칼로 자를 때는 싹둑 잘라버리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속에. 그래야지만 온전히 내가 그걸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완벽하게 뿌리 뽑은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문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혁 구습을 통해 인문학의 세계에 진입한 사람은 구용을 통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잡을 수 있고 구사를 통해 학문을 지키고 지혜를 더할 수 있다.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입지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자, 구용을 통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오늘은 그래서 구용 편을 볼 거고요. 또 다음 주에 구사를 통해서는 그래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나면 학문을 진보시키고 지혜를 더할 수 있는 구사를 입지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용을 만나볼게요. 첫째, 둘째 이렇게 하나씩 같이 교대로 읽어볼게요. 첫째, 족, 용, 중. 두 발에는 무거움이 있어야 한다. 몸을 가볍게 놀리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어른의 부르심을 받들 때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둘째, 수용공. 두 손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 손을 아무렇게나 놀리지 말라는 의미다. 일이 없을 때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을 생각 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목용단. 두 눈에는 단정함이 있어야 한다. 눈을 단정하게 뜨고 있으라는 의미다. 사람이나 사물을 곁눈질하거나 흘겨보지 말고 바르고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넷째, 구용지. 입에는 고요함이 있어야 한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항상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의미다. 다섯째, 성용정. 목소리에는 맑음이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라는 의미다.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을 하면서 산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구용지. 머리에는 고듬이 있어야 한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허리를 곧게 펴라는 의미다.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거나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일곱째, 기용수. 기운에는 엄숙함이 있어야 한다.
호흡을 조용히 하고 고르게 해서 몸 전체에 엄숙한 기운이 흐르게 하라는 의미다. 입용덕. 서 있는 자세에는 덕이 있어야 한다. 삐딱한 자세로 서 있지 말라는 의미다. 바른 자세로 덕이 있게 서 있으라는 것이다. 아홉째 색용장. 얼굴에는 밝음과 씩씩함이 있어야 한다. 낯빛을 온화하고 단정하게 하라는 의미다. 얼굴에 태만하거나 거만한 빛을 띠지 말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용에 대해서 봤는데요. 어떤 글귀가 조금 나에게 와 닿았던 글귀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넷째 구용지랑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런 음.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고 싶고, 음. 그다음에 음, 조경중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가? 이 첫째요. 조경중. 음. 두 발에는 무거움이 있어야 한다. 몸을 가볍게 놀리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어른의 부르심을 받들 때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몸이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할 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앞서가는 사람들. 그러면 실수가 되겠죠. 네. 근데, 어른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민첩하게. 민첩하게 그걸 받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명정에 네.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을 하면서 산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재채기할 때 세상 떠나가게 재채기 애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치 막 막 이런. 진짜 온 집이 울릴 정도로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는 좀 아무리 그렇게 해서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너무 시끄럽고 사람이 단정해 보이지도 않고 진짜 어디 가서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무 창피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제가 너무 그렇게 계속 정색을 하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게 꽂혔나 봐요. 음. 너무 창피하다고 내가 이제 그랬는데 회사 가더니 카톡이 왔어요. 자기랑 친한 그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삼성 심각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는 귀가 곤두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침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참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막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성실껏 재채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자세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죠?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상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 위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런 기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이 네. 현상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고 나서 주변에 어떤 불편함이 있나 없나 챙기는 사람과 그냥 뭐 이건 당연히 기침이니까 그냥 해버리는 사람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내 기침이 옆에 사람한테 불편함을 줬을까? 나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냥 기침은 나오는 거니까 시원하게 해야지. 이런 사람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에게 하지 마의 어떤 의미보다 우리가 좀 아까 여기에서 입에는 고요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머리에는 고듬이 있어야 된다. 기운에는 엄숙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딱 남편에게 말을 한다면 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통틀어서. 아니, 이거를 제가 그래서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율곡이 한 말인데도 와닿지 않을까요? 제가 한 말이면 와닿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남편에게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나에게 지연님이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이 있을 거잖아. 예, 있어요. 뭐예요, 그게? 좀 예의가 있고, 그러니까 음. 예의라기보다 이렇게 태도가 단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왜 남편이 그게 태도가 없어요. 단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채 기를 막 하거나, 약간 음. 뭔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태도가 단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태도가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뭐가 어떤 해가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호감이 가잖아요. 음. 네.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저렇게 행동하면 남편 되게 싫어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싫어하는 눈총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진짜 마음인 거네. 그쵸. 그죠? 그럼 그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음, 어, 내가 당신의 다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은 아니지만 당신을 뭔가 왜곡된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내 마음이야. 왜? 당신이 불편해지면 나도 불편해지니까. 그런데 이 기침이라는 게 혹시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으니까 당신을 좀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타인이 평가할까봐 내가 좀 걱정이 돼. 근데 당신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냥 시원하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기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진짜 지연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입에는 고요함보다는 가벼움을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어떤 가벼움? 지금 그 기침을 하는 거에 대한 나의 불편함을 빨리 전하고 싶어 하지. 네. 그러면, 애들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참다 응, 참다 진짜 이제 차라리 참지를 말아야 되나 참다 참다 한 번 터지는 게 거의 폭탄 수준이니까 그쵸. 정말 안 좋은 그냥 것 같아요. 걱정된 마음을 그때그때 이렇게 가볍게 탁 터치를 해주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줘서 뭔가 왜곡된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불편해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지금 당장은 이걸 잘 모르겠지만 진정성 있는 그 와이프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침할 때마다 좀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내 목소리에도 맑음은 없는 거예요. 나의 그럴 것 같아요. 짜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맑음이 아니라 그 불투명한 탁한 기운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듣죠. 안 잔소리도 들. 듣고 기분 상하니까. 그쵸. 그러면 항상 내가 타인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보다 이 마음을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더 크게 써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타인에게도 좋은 기운으로 내가 말과 행동으로 전달이 가능해요. 그러면 남편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흔한 싸움이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니는 어, 나한테 뭐 이렇게 했지 않니? 뭐 여기서 시작해 아주 초등학생들 애고적인 시선에서 이제 딱 자기만 보고 이야기하는 이런
아주 단순 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단순 유치한 싸움이잖아, 이게. 벽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의 어떤 숙론이 아니라 이거는 싸울 토야. 음. 그런 일을 반복했을 때 내 아이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는 파장 에너지가 어떨까? 안 좋죠. 좋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바꿀 수 있잖아. 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을 하나하나 구용,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두 눈에는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 의미는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자, 맞는 말일 것 같은데. 보세요. 제가 지금 지연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휴 뭐 남편한테 저렇게 하면서 자기는 바뀌지도 않으면서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지연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눈빛이 다를 거예요 아마. 뭔가 지적질 하려는 눈빛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내 지연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혼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싫겠죠. 그러면서 내가 아차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마음이 들까요?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덜 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지적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할 수는 있지만 음, 그렇게까지는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하기 힘들었던 지연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면 나는 최대한 쉽게 지연님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부터 이렇게 하나하나를 풀어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연님, 저의 어떤 두 눈에는 지연님을 향한 어떤 애정 어린 단정함을 넣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존중하는 존중을 거죠. 갖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삶조차도 되게 읽어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 안 한 거는 아니니까. 그것이 바로 두 눈에는 단정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 구용은 다가 모든 게 다 서로 융화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운에는 엄숙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얼굴을 찡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홉째. 웃으면서 밝음과 씩씩함을 전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자세에는 덕이 있다. 여덟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게 바르게 길을 갈 수 있게 그 길을 안내해 준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서 다시 헤매게 하지 말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막 삿대질 하듯이가 아니라 둘째 두 손에는 공손함을 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 공손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 전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평소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 됐든 내 아이가 됐든 내 엄마가 됐든 내 아버지가 됐든 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그 인격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나의 불편함을 자꾸 전달하려고 했던 나인지 아니면 정말 어떨 때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걸 담아서 어, 이 구용을 하려고 했는지를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네. 되세요? 음. 그러면 남편의 이 마음을 담아서 남편의 행동을 보면 어떤 내 마음이 생길까? 질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용으로 지금 입지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내 남편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행동들을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난하는 마음부터는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구용을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대한다면, 어, 일단 지적을 먼저 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 자체가 완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진짜 이런 한번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네, 그냥 나는 이걸 빨리 해야 음, 일단은 내가 할 말을 했고 약간 음, 속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음, 오늘도 아침에도 약간 이렇게 애들 다 가고 나서 이렇게 집을 보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 약간 살림에 대한 그게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이모님을 쓰면서도 제가 또 음. 가만히 있는 성격을 못해서 또 저도 직접 막 하고 있는가 하고 보네. 또 있는 거. 그러니까 정인이가 음, 이해가 안 된대요. 도대체 이모님이 오시는데 엄마는 왜 집안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또 이모님이 뭐 저랑 항상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매일 오셔도 제가 또 음, 그 순간 그걸 또 못 참고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애들 방이 진짜 주말이 지나면 이제 엉망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제 감정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를 치우고 보고 살아야 될까? 난 정말 쾌적하게 살고 싶은데 음, 아 진짜 살림하는 거 너무 지겹다 이 음, 생각하면서 음,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남편한테도 남편은 회사를 다니지만 내가 진짜 남편한테 경제적인 자유를 줬는데 나는 왜 남편보다 더 이렇게 많이 집안일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좀 아침에 좀 마음이 그랬어요. 음. 저는 그 제 그, 성격인데 음. 저는 약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이 깔끔한 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우리가 호텔에 네.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느낌대로 그냥 우리 집이 모델하우스 같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저는 정말 거기서 저는 음, 편안함을 느끼는 음, 사람인데 음, 음, 정말 애가 셋이잖아요. 얼마나 음, 어질러지겠어요. 뒤돌아서면 그치, 어질러지고 그치, 남편도 막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깔끔한 음,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음.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치우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음. 그게 불편하구나. 네, 그런 너무 모습을 힘들어요. 보면. 네, 그래서 애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좋은 게 이 어지러지는 걸 치우는 게 너무 저한테 소모가 큰 거예요. 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음. 그때 그 오은영 선생님이 그러셨나? 아이를 키우고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동안에는 내가 모든 공간을 내가 다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내가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이 공간만큼은 딱 그냥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한 파트만 되어 있으면 오케이 하고 나도 어느 정도 이거를 양보를 해야 돼요. 그 공간이 있어요? 없죠. 방이 네 개인데 음, 지금 애가 셋이고 안방이니까 전 음, 사실 거실을 제일 좋아하는데 음, 애들이 거실에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음,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 음, 방도 이제 안 봐요, 잘. 음, 일부러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음, 지가 알아서 할 텐데 하고 안 보는데 이게 한 번씩 보면 제가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침에는 좀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음. 언제까지 이렇게 치닥거리를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온전한 내 공간을 다 가족들한테 할당을 다 해버렸네. 네. 음. 그렇다고 뭐 주방이나 거실은 또 공동 공간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항상 여행을 가고 싶다는 나의 제가 진짜 떠나고 싶다는 그거를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면 남편이 와닿을까요? 제가 그렇게 떠나고 싶다 그래도 그거를 그때 제가 똥 닦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을 잘 못하는 거 아니면은 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모른 척 하는 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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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방금 이야기했던 거 내가 내 마음에서 안정감을 찾는 이 환경이 내가 이런 환경인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나는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나를 발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스탑이 안 되는 거잖아.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내 공간이 자꾸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이런 게 나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는 자꾸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마 내 마음에서 나는 그 호텔에 그 깔끔하게 정갈하게 나를 위해서 딱 준비되어 있고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그 공간을 만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1박 2일이 됐든 온전히 나를 위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나야지만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24시간 이 가정에서 얽매이면서 이게 도무지 해소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야.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거였던 것 같아. 왜냐면 돌아서면 또 애들 올 거잖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미리 내 어떤 불편함도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금방 그냥 쫙 꿈이 깨어버리면 또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그러면 또 나는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 또 나는 그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네. 일상이 난 너무 지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전히 떠나고 싶은 내 욕구가 되게 크다는 거다. 이런 어떤 거를 뭔가 한꺼번에 다 쏟아내기는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지 알게 됐어. 나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이 깨끗한 나의 공간이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 이게 여행이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의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나에게 그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왜 없어? 애들 학교 다 가고 하면 나 출근하면 있잖아. 근데 내 마음에서 또 저녁 시간에 다시 그게 반복될 거라는 어떤 불편함이 미리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온전히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나 봐. 라고 이거를 이제 뭔가 하나하나씩 정말 한꺼번에 다 풀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냥 스며들듯이 남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막내가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엄마를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막내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 자신 없는 마음. 네. 막내가 저를 찾으니까. 그치? 애는 잘 봐주는 사람인데 걔가 그렇게 저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모른 척 어, 하는 것 같아요. 모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충은 알 거예요. 말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네. 생기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막내가 엄마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 엄마로부터 독립이 됐다 싶을 때는 근데 그때 내가 딱 이때 나 이야기할 거야가 아니라 평소에 남편에게 조금씩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내가 발견한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남편에게 내가 기침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나 있잖아. 내가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바로 말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그리고 내 공간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내 이야기도 들려주고, 기회가 되면 베란다 한켠에 인테리어를 해서라도 여기는 엄마 공간이야 라고 가족들에게 아예 선언을 해서 터치를 못하게 내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실이나 주방은 힘들죠. 그죠? 그리고 뭐 정인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6년 정도 지나면 이제 독립을 할 거니까 6년이요? 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됐든 그동안에는 내가 좀 견뎌야 되는 일도 생긴 아, 전 거고. 진짜 인고의 세월이에요, 지금. 선생님 뭐 모르겠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세상 힘들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정말 제 자신에게 에셋을 키운다는 거는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수련해라고 보내준 그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음, 참, 저는 애가 하나였으면 좋았을 사람 같아요. 내가 셋을 감당하기에는 사랑은 어, 있지만 이 어, 희생이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지, 모든 걸 그렇지. 애들한테 막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하는 또 지연님이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도 애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적당이라고 생각되겠지만 본인은 되게 애써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저는 애쓰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어, 남편 성이 안 찰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온 에너지를 다 쓰니까 네. 빨리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된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 에너지를 따지면. 8시간을 육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이모님이 오셔도 엄마가 해야 될 또 부분 있잖아요. 이모님이 정인이의 감정을 컨트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또 이모님이 막내 똥을 맨날 닦아주지도 못하잖아요. 그건 다 엄마가 해야 되는 거거든. 아이들의 사사로운 감정은 또 그것도 이모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것도 엄마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온 에너지를 엄청 쓰는데 충전된 에너지가 그만큼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알아차리시고, 아, 애쓰고 있다. 너가 되게 힘들게 애쓰고 있다를 나에게 내가 토닥거려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만약에 내가 8시간 에너지를 쓰고 4시간 충전을 하면 4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지금. 아직도 근데 한참 남았다는 게 정말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지만 이제 50이 된다고 생각했을 아, 때 딱 제 나이인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유를 만날 수 있죠,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게 싫다 그러는데 전 제가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되면 더 성숙할 것 같고 음, 내 환경이 훨씬 쾌적해질 것 같고 음, 절대 다시로 이때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네, 공간이 저도.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의 공간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그치만 그 시간을 지나와야지만 이게 여유 있는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근데 매일 지금부터 그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고의 시간들은 반드시 내 삶에 보약처럼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입에 쓴 보약을 매일매일 먹고 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50을 만났을 때 그 보약 덕분에 이제는 건강하게, 심신이 건강하게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 다음
읽어야 되는 책도 한 권 또 소개시켜 주세요. 아, 알겠어요. 이제 100만 정도 시크릿까지 읽었죠? 네, 이건 다 읽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입지하라 마지막 네.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